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특히 6.25 전쟁 71주년입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한 그런 뉴스로 또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 국방력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 선봉에 신인균의 국방TV 그리고 KDN 자주국방 네트워크가 서겠습니다.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최근 김여정과 리성관의 이딴 대화 거부 입장 표명에 대해 미 의회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한 리성관 외무상이 미국과의 접촉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받아친 것을 놓고 미 의회에서 경고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영김 의원 역시 리성권의 담화를 통해 북한은 그들 스스로 믿을 수 없는 협상 상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라면서 북한의 이런 나쁜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도록 미국은 단호해져야 한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RFA 등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해서는 안 된다 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는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미 행정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분위기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는 현지 시각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화 대신 호전성과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실망스럽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라면서 김정은 정권과 북한을 지원하는 권위주의적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해 벌이는 핵을 이용한 벼랑 끝 전술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행정부와 정치권의 이러한 경고는 외부 지원 없이는 올해를 넘기기 힘든 북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제재를 통해 벼랑 끝에 서 있는 북한 독재 정권이 과거와 같이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일을 막아주기를 기원합니다. 리성권 외무상이죠. 급출세를 했는데 리성권이가 북한 미국에 대해서 우리 대화 안 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이가 대화와 대결 다 같이 이제 병행한다 라고 했는데 리성권이는 우리 대화 안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은 그냥 별거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정치권 이 의원들이 그거 봐라. 저놈들은 믿을 수 없다. 스스로 지금 믿을 수 없다는 걸 인정했다. 그러니까 쟤들 제재 절대로 완화시켜주면 안 된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 정치권도 또 미 행정부도 그렇게 하겠죠. 정치권에서 요구를 하니까. 자, 그래서 정치권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라면 이것은 바로 행정부의 인식과도 같은 겁니다. 조건 없는 대화 재개. 그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우리 국내 좌파나 일부 개념 없는 언론들은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미국도 조건 안 걸겠다. 이제 이건데 북한의 조건은 뭡니까? 대북 제재 해제, 완화 이걸 지금 조건으로 걸고 있죠. 우리 나갈 테니까 그러면 니들 제재 완화를 일단 좀 해줘. 이게 북한의 조건인데 그 조건 없는 대화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재 완화 안 해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은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이고 누가 봐도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은 올해를 넘기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권위주의적인 중국과 러시아, 권위주의적인 우리 정치학에서 독재 정권을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인 중국 정권, 러시아 정권이 역시 독재 정권인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못 도와주도록 계속 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과 협조를 해서 쪼아 나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과거에 북한이 기사회생했죠. 94년도에 북한 폭격당할 뻔했다가 김영삼 정권이 뜯어 말리고 바지 가랑이 붙잡고 하는 바람에 관한의 행군 시기에 우리가 100만 톤씩의 쌀을 북한에 지원해주면서 북한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현찰을 북한에 갖다 줬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어오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거 해서 완전히 압도적인
현찰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어서 북한이 지금까지 생존해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를 보고 저는 그 순간에 저 북한 곧 끝나겠다. 저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그 통일의 계기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저 정책부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그런 정책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작 끝에 탄핵을 당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런 나중의 어떤 뭐 결과는 빼고 북한만을 놓고 본다면 개성공단을 철수시킨 거, 그게 그냥 완전 크리티컬 데미지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든지 간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그런 이 지속적인 현찰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부디 국제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권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김정은 정권 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보 좌파 세력들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공작 활동을 벌이던 50대가 체포되어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북한 선전물을 다루던 거동 수상자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래도 간첩이 없다는 말이 나올지 두고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후에 지령을 받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대남 적화 공작을 위한 이적 표현물을 출판한 이모 씨를 체포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페루 국적의 일본인으로 신분을 세탁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좌파단체들의 동향과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아 활동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19년 9월까지 해외 웹하드를 통해 북한 대남 공작기구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5회에 걸쳐 보고서 14건을 제출하는 등 간첩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는 1심의 사건으로 징역 3년을 받아 수감된 적이 있고 국내 자칭 진보단체의 연구원으로 좌파 세력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성군정치, 북핵, 세습독재,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책 2권을 써서 출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 전남 목포의 한 PC방에서는 덥수룩한 외모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거동 수상자가 국내 접속 금지 사이트인 조선의 오늘 등 사이트에 접속해서 영상과 컨텐츠를 시청하다가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거수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증원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었는데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 북한 선전물을 공공장소에서 틀어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간첩이 없다, 철진한 색깔론이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의심해봐야 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의심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지금 생활하는데 무슨 불편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주장하는 사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생활에, 경제활동에, 산업활동에 도대체 무슨 제약이 있습니까? 아무 제약이 없죠. 오직 북한을 찬양하는데 제약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국가보안법인데 그거 폐지하는 사람,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당연히 간첩 또는 친북, 종북 인사겠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간첩 없다. 요새 왜 간첩이 있냐? 간첩이 있네요. 페루인으로 신분을 세탁한 직파 간첩입니다. 직접 북한에서 나온 간첩을 직파 간첩이라고 하죠. 그 직파 간첩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활동 내역, 그리고 다른 단체들의 활동 내역까지도 취합해서 보고를 합니다. 다른 단체들, 즉 네트워크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걸 하다가 적발이 되었고 잡혔는데, 이 사람은 막 어쩌고 하는 그 시민단체예요. 그리고 이 모씨인데, 뭐 저는 이름은 압니다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과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까지 하고 했던 사람인데 1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구속됐고 3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1심의 사건이 뭐냐?
바로 민노당 간부들이 그 민주노동당 간부들이 북한 지령 받아가지고 그 선전물 선전하고 그 지령대로 수행하고 하다가 걸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아직도 이자들은 국정원의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조작이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간첩 관련한 수사에 협조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딱 간첩이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민변하고 이런 자들이 아주 대규모로 붙어가지고 무죄로 또 만들어버리대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간첩인데 이건. 그 혐의 자체가 간첩인데 그 인정을 하는데 근데 무죄다 라는 게 나오고 그 해당 경찰관들도 정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특진까지 한 경찰관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정말 허탈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황당하다. 뭐라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정치권, 학교, 사회, 각계 각층에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무너뜨리고 있는 4세대 전쟁의 천병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아, 뭐 저 사람 선생인데, 교사인데,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까지도 간첩했다는 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인데 왜? 선생은 간첩 안 합니까?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북한이라면 교육기관부터 저는 침투시키겠습니다. 왜? 그게 100년 대계니까. 제가 누구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잘 봐야 됩니다.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이 목포에서 오늘 아침에 지금 발생한 사건인데 이거 지금 뭐 언론 보도는 안 됐고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걸 제가 정보를 취합해서 한 건데 목포의 PC방 구석에서 조선의 오늘이라는 사이트 영상을 심취해서 보고 있다가 또 다른 창도 전부 다 이제 그런 북한 관련 선전물 보고 있다가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신고를 했어요. 목포에서 이런 신고를 한다는 것도 참 저는 뿌듯합니다. 아, 그래도 대한민국이 죽지 않았구나. 목포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저는 기쁩니다. 이게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북조선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경찰관들 출동해서 잡아가려고 하니까 신랑이 하다가 더 출동해서 이제 결국 잡아갔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잡아간 것까지 현재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큰 곤욕을 치러서 북한 선전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 북한 곧 무너집니다. 곧 무너지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흥미로운 시그널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미 국방부 고위 관료가 이 발언의 의미를 밝히고 나서 주목됩니다. 북한 권력층이 쪼개지고 있는 정황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설전으로 이어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난 20일 김정은의 대미 메시지는 흥미로운 신호이며 미국은 연락을 기다리겠다 라고 발언한 내용은 사실 북한의 내부 분열 상황을 미국이 인지하고 있는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인용한 당시 김정은의 발언은 김정은이 최근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말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이를 두고 그의 발언을 우리는 흥미로운 신호로 본다. 어떤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구속적으로 취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기다리겠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콜린 칼 정책 담당 차관은 지난 23일 카네기 평화재단 주최 핵정책회의에 출석해서 최근 몇 주간 북한이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라고 밝히며 북한이 여러 채널을 통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미국에 던지고 있다 라고 시인했습니다. 이는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 전해드린 전 평양주재 통일대사의 북한 엘리트들의 집단 지도 체제설을 뒷받침해주는 상황인데요. 현재 북한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8기 1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고 당 중앙위원회에 집단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수많은 협의회를 설치해서 집단 지도 체제로 진입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북한의 이러한 내부 갈등이 북한 독재 정권의 조기 붕괴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자, 북한이 지금 협의회 많이 만들고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국내 좌파들은 뭐라냐?
이게 바로 정상국가로 가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정상국가로 가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입니까? 아니죠. 북한은 김정은, 김씨 일가 세습 독재 체제로 유지가 되는 것이 북한의 정상인데, 이게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정상국가로 가면 그 북한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집단 지도 체제. 즉 북한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세습 독재 체제, 유일 사상, 주체 사상, 우상화 뭐 이런 것들로 다 이런 단어들로 대변되는 그 북한이 이제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국방부 정책관의 주장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다른 시그널들이 지금 오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게 뭐냐? 어떤 시그널은 대화하자. 어떤 시그널은 우리는 니들하고 안 해. 아니 북한은 하나의 통일된 시그널이 지금 와야 되는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화하자 그래. 우리 조건 안 달게. 이런 시그널. 아 싫어. 제재 완화 안 해주면 우리는 안 할 거야. 이런 시그널 여러 개가 오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건 지금 북한 내에서 여러 계파가 서로 그냥 다른 체제를 통해서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을 위해서 미국과 접촉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북한 지금 완전히 그냥 콩가루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콩가루 조금만 놔두면 그냥 다 볶아져서 큰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대화해주면서 제재 완화해주고 우리 한국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러면 이제 좀 더 가겠죠. 그러면은 2,500만 북한 인민들 더 불행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면 북한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25 71주년 오늘 드디어 북한이 무너지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긍정적인 희망적인 우리 한반도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